전 세계 애니메이션 시장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제작사 월트 디즈니, 겨울왕국, 라푼젤, 모아나 등 수많은 히트작들을 배출한 그들이 지금의 위치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1930년대 첫 번째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백설공주의 전 세계적인 흥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우리 구독자분들도 어릴 때 한 번씩 보고 자랐던 백설공주 이야기, 우리나라에서는 1959년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라는 이름으로 개봉돼 꾸준히 아이들에게 상영되어 왔고, 그 이후 캐릭터 인형, 도서상품 등 현 시대까지도 어마어마한 2차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꿈과 희망으로만 가득 차 보이는 백설공주라는 작품이 사실은 처음부터 어른들을 위한 동화로 만들어진 거라면, 심지어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로 잔혹하고 야한 내용이 실제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의 원작이라면 동심파기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작품을 보고 읽으며 자란 우리들에게도 적지 않은 충격일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000년대 초반 백설공주의 원작 음모론이 인터넷에 떠돌기 시작했고, 그 안에는 당시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사실 백설공주가 왕비의 미움을 받고 쫓겨난 이유는 자신의 친아버지와 잠자리를 했기 때문이다. 백설공주가 한 명씩 돌아가면서 잠자리를 갖는 조건으로 일곱 난쟁이 집에서 살게 된다. 왕자는 네크로필리아, 즉 죽은 사람 몸을 통해 쾌락을 느끼는 땡땡 애호증 환자였고, 백설공주 또한 왕자의 대상이 되었다. 이외에 수많은 원작 루머들을 접하고 나서 정리를 한번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백설공주의 원작은 정말 어른들을 위한 동화였을지, 그리고 떠도는 원작 루머들에 대한 내용들은 정말 사실일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8세기 독일의 작가 겸 언어학자였던 그림 형제가 있었고, 그들이 만든 그림동화집에 수록된 53번째 이야기 스노우 화이트를 대체로 우리들은 백설공주의 원작으로 평가합니다. 그 이유는 길고 긴 역사와 함께 전해져 내려오던 서유럽의 민담들을 이 그림 형제가 하나로 엮어놓은 것이 바로 그림동화집이었기 때문이죠. 백설공주도 그중 하나였을 겁니다. 자, 그럼 그림동화 원작 속 백설공주 작품이 정말 어른들을 위한 동화로 만들어졌던 걸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맞는 얘기입니다. 1812년 그림동화의 초판본부터 1854년 최종판이 완성되기까지의 백설공주의 내용은 지금의 그것과 비교해보면 다음 내용과 같습니다. 공주를 괴롭히는 자가 계모로 표현된 지금의 백설공주와 달리 당시 원작에서는 친엄마로 표현이 되었고, 멧돼지의 심장을 공주의 심장으로 알고 요리해 먹는 왕비, 난쟁이들의 집에 얹혀 사는 대신 허드렛 일부터 시작해 집안의 모든 일들을 하게 된 이야기, 자신을 위험에 빠뜨린 왕비를 새로 달군 구두를 신게 한 뒤 고통을 느끼며 죽게 한 백설공주. 지금 이야기한 내용들은 실제 그림동화에 삽입된 백설공주의 원작 스토리의 내용입니다. 딱 봐도 아이들이 읽기에는 다소 부적절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 것이 사실이고, 성인쯤은 되어야 무리 없이 읽힐 수 있다고는 생각되는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보아도 입에 담기 힘든 잔혹한 내용이나 변태적인 외설에 가까운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내용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 두 명으로 구성된 일본의 여성작가 팀이었던 기류 마사오는 1998년 알고 보면 무시무시한 그림동화라는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일본에서만 출간 당시 600만 부 이상이 팔리며 베스트셀러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데, 당시 이 책은 이름만 들어도 아는 세계 유명 동화들의 내용을 작가의 철학과 아이디어를 녹여 그들만의 이야기로 재해석한 것이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던 어린 시절 동화들의 환상을 깨고 그 동화들을 다른 맛, 다시 말해 옛 이야기들을 우리 시대의 어두운 면을 투영한 또 다른 이야기로 보여주는 것을 시도한 책이었습니다. 백설공주 역시 예외는 아니었고, 이 책에서 다룬 백설공주의 내용들이 인터넷에 한때 떠돌았던 지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백설공주 원작 음모설에 대한 대부분의 내용들입니다. 공주와 친아버지의 설정, 왕자의 변태적 설정, 공주와 일곱 난쟁이들의 설정, 다소 엽기적이고 변태적인 이 설정은 바로 이 책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사람들 사이로 퍼지고 살이 붙여지고 결국엔 실제 원작이라는 루머까지 붙여진 거죠. 실제 그림 형제가 집대성한 그림동화 속 백설공주는 지금 보면 성인판으로 평가될 요소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후에 아이들이 읽기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시대의 시대를 거쳐 언어와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순화되어 왔고, 지금의 백설공주가 탄생한 것이죠. 갓범스의 영화 이야기,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재밌는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